자, 이번에는 오디오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의 오디오 믹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출력 부분을 보시면 메인 출력 이외에 레코딩을 뜻하는 렉 아웃 단자와 샌드 억스 단자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렉 아웃은 말 그대로 레코딩을 위해서 전체 오디오 출력을 좀 크게 내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샌드 억스는 특정 입력만 골라서 원하는 볼륨 레벨로 오디오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믹서를 좀 다룰 줄 안다 라고 하면 샌드 억스 기능을 이용해서 유튜브로 내보낼 오디오 소스를 직접 선택하고 볼륨을 조절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의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와 유튜브로 나가는 소리의 볼륨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는 현장 스피커로는 좀 적정한 레벨로 내보내고 유튜브 출력으로는 좀 빵빵한 레벨로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여러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시면요, 볼륨이 지나치게 낮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TV로 보시는 분들은 볼륨을 끝까지 올려서 가장 큰 볼륨으로 해야 겨우 설교 소리가 들릴 만한 레벨이 돼요. 그러다가 드라마 틀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샌드 억스니 뭐니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오디오 업체가 적어놓고 거기 선 그어준 거 나는 그것만 맞춰서 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렉 아웃에서 출력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대신 시끄러운 잡음이 좀 들어가거나 오디오가 깨지는 것은 감수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조작하는 컨트롤러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PTZ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틸팅이라고 하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을 줌인, 줌아웃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팬, 틸트, 줌 합쳐서 PTZ 카메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PTZ 카메라를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카메라를 살 때 줬던 리모컨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PTZ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카메라의 전면에 있는 수신부와 리모컨이 반드시 서로 마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 거리도 짧고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카메라는 강대상을 마주보고 위치하게 되고요, 방송실은 그 뒷면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PTZ 컨트롤러가 따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방법인 PTZ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PTZ 컨트롤러의 모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몇 대의 카메라에서 많게는 2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러 대라고 해도 하나의 컨트롤러로 모두 조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PTZ 카메라와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방법이 RS-23이나 422 같은 시리얼 방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두 랜선을 이용해서, 즉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문 시공업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PTZ 카메라와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PTZ 컨트롤러를 따로 사용하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이번 시스템 설계에서 사용되는 카메라는 딱 한 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메라를 위해서 별도의 PTZ 컨트롤러를 구입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물론 PTZ 컨트롤러를 따로 구입하시면 한 100만 배는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 몇십만 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바로 세 번째 방법인 비디오 스위처에서 PTZ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비디오 스위처인 네오라이브 R2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PTZ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최대 6대까지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독립적으로 조작을 하고 프리셋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PTZ 카메라를 네오라이브 R2로 조작을 하게 되면 리모컨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리고 별도의 PTZ 컨트롤러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편안하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편의성도 높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비교적 소규모 교회인 경우 방송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의 장비에서 카메라도 조작하고 비디오 스위칭도 진행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PTZ 컨트롤러는 필요가 없는 거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오라이브 R2에서 PTZ 컨트롤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의 장비에서 비디오 스위칭과 PTZ 컨트롤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화면을 전환하면서 동시에 카메라를 움직여야 할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의 작업만 선택적으로 순서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원리죠.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내비게이션도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장비가 두 가지 기능을 하긴 하지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용 PTZ 컨트롤러에 비해서 네오라이브 R2의 PTZ 컨트롤이 그다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고 정밀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네오라이브 R2는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워크플로우에서 네오라이브 R2를 이용해서 PTZ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워크플로우는 카메라가 한 대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카메라를 전환하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오라이브 R2에는 PTZ 카메라의 위치를 프리셋으로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위치 저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샷은 예배당 전체, 두 번째 샷은 목사님을 확대해서 세 번째는 성가대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를 프리셋으로 잡아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프리셋만 불러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배 때 사용되는 카메라의 앵글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앵글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R2를 이용을 해서 PTZ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된다면 별도의 컨트롤러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카메라 입력 받고 PPT 입력 받고 오디오 입력까지 받았으면 이것을 이제 유튜브로 송출하는 과정이 남았네요. 네오라이브 R2는 유튜브 송출을 위해서 USB 3.0 포트를 이용한 스트리밍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USB 3.0 단자를 OBS 같은 스트리밍 도구가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곧바로 유튜브나 다른 라이브 스트림으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R2와 OBS 컴퓨터를 연결할 때 반드시 USB 3.0 단자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후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까만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는 USB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USB 단자도 있습니다. 검은색이나 흰색은 USB 2.0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송 속도는 약 480Mbps 규격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파란색의 USB 단자는 USB 3.0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송 속도는 무려 5GBps를 갖게 돼요. 대역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반드시 파란색의 USB 3.0 단자에 R2로 연결하셔야 좋은 화질의 영상을 입력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네오라이브 R2에 들어있는 USB 케이블을 꼭 쓰셔라 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USB 3.0이 이미 검증된 정품 케이블이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USB 2.0 케이블을 혹시라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전송 속도가 떨어져서 화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시스템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브라켓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 카메라의 기본 세팅이라든가 IP 설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세팅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여기까지로 해서 충분히 시스템 설계를 완성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방송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앞으로는 더 복잡하고 실용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방송사고가 안 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